그래서 일단은 봅시다. 잠깐만. 서영아, 함수가 뭐예요? fx요? fx다.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 함수죠. 그러면 재우가 함수 뜻이 뭐야? 나오는 거 몇 개씩 나오는 거? 한 개씩. 그러니까 지금 그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항상 리모컨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에어컨 리모컨 어딨냐? 이것도 리모컨이지. 근데 내가 지금 전원 버튼 눌러가지고 켜졌단 말이야. 근데 니네가 생각해봐. 내가 전원 버튼 눌렀는데 갑자기 온도가 바뀌어. 그러면서 제습으로 바뀌어. 그러면 행동이 두 개가 중첩돼 버린 거지. 그럼 이건 함수일까? 두 가지 행동이 한 번에 벌어지면 안 되죠. 버튼 하나, 전원 버튼 누르면 꺼졌다 켜져야 되고, 또는 온도를 한 번 올리면 하나 올라가야 되고 이러지. 그러니까 반드시 변하는 x, 그 변하는 값들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몇 개씩이어야 돼. 하나씩 대응되는 게 함수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고 해놨냐면 집합 x가 있고 집합 y가 있어. 근데 이때 x에서 y로 대응된다고 하면 이제 걔네들이 하나씩 대응된다고 하면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죠? 그러니까 대응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때 얘네들의 원소가 x들이 있고 y의 원소들이 스몰 y라고 얘기를 했을 때 x에 대응되는 y들이 하나씩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기호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거고, 우리는 이걸 대응이라고 불러요. 하나 값에 하나씩 이렇게 대응이 되지. 물론 1대1 대응이랑은 지금 다릅니다. 그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따가 뒤에 가서 1대1 대응 배우는 건 좀 더 까다로운 내용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 가는 거지.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를까? 이거를 정의역이라 불러. 그리고 여기 y에 있는 애들을 공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야. 지금 함수 되는 거 안 되는 것들도 거기 그림을 그려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막 적어놨는데요. 보통 함수는 f, g, h 등으로 많이 사용된다 적어둔 거 보이죠? 보여? 재욱이 보여? 근데 그 밑에 제가 샵 해놓고 함수가 되는 예시랑 되지 않는 예시들을 한 3가지 정도 표현을 해보자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일단은 되는 것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만약에 x에 a, b, c가 있고 y에 1, 2, 3이 있어. 근데 이런 식으로 대응이 돼.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함수일까 아닐까? 이거 함수 돼 안 돼? 함수 되는 거예요. 왜냐면 a에 3 하나 대응됐죠. b에 2가 하나 대응됐고 c에 1이 하나 대응됐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되는 예시 하나 그려두시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2개를 또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앞에 봐봐. 이거 함수 돼 안 돼? 이거는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C에 대응되는 게 표기가 아예 안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함수가 될 수 없겠지. 그래서 안 되는 거 하나 있고, 또 이번에 이렇게 갈 건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앞에 봐봐. 이거 함수 돼 안 돼? 이 그림. 왜 안 돼? 맞아. A가 지금 2개 대응됐기 때문에 A에 대한 함수값이 하나가 아니라 2개죠. 그러면 요거는 함수가 될 수 없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좀 빈 공간에다가 3가지 예시 정도 그림 그려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아래쪽에 빈칸 2개를 채울 거거든? 그 3번 해가지고 정의역, 공역, 치역 제가 적어놨죠. 거기 문장 보면 집합 x는 함수 f에 무슨 역이 된다? 정의역. 제일 처음에 이제 변하는 애들 있지? 걔네들을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정의역에 대응되는 애들의 전체 집합을 공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정의역, 공역 적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밑에 이제 생각해봐. 실제로 대응되는 애들이 있지. 그러면 봐봐요. 여기 지금 아까 함수가 안 됐었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C를 2로 대응을 시켰어. 그럼 봐봐. 여기서 정의역은 누구예요? 이 내용에서 A, B, C가 정의역이야.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공역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1, 2, 3이라고 해야 돼. 알았지? 지금 현재 하나씩 대응되기 때문에 함수 맞고 이거 대응되지 않는 전체 애들 있지? 이걸 다 묶어서 공역이라 합니다. 그러면 치역은 뭐라고 해야 돼? 1이랑 2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실제로 대응되는 함수값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진짜 되는 애들. 걔네를 치역이라고 불러요. 괜찮아? 그러면 생각해봐. 지금 이 예시된 파란색 내용을 봤을 때 누가 커? 공역이랑 치역 중에 누가 커? 공역이 더 크거든? 무조건 그래요, 무조건. 공역 안에 누가 있는 거야? 치역이 있는 거야. 물론 두 개가 같아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공역이 더 큰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빈칸. 치역은 공역의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제가 그 밑에다가 좀 중요한 내용 하나 더 적어놨거든요.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특정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함수들을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y는 2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그냥 적혀 있기만 해. 그러면 그때는 정의역을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 막 정의역이 얼마 막 이렇게 안 정해져 있어. 실수 전체.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정의역이나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되냐? 너 뭐 먹어? 저거 뭐야? 백다방인가? 망고요? 저거 저번에 하은이가 먹었던 것 같은데? 맞지? 뭔가 익숙했어.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에다가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내용을 하나 적어놨거든요. 거기 fx는 뭐라고 적혀 있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적혀 있지. 그리고 정의역이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일 0, 1, 2, 3일 때 그래프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는 정의역이 뭐일 때? 실수 전체 R집합일 때 그래프 그려지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때도 한번 본 적이 있기는 하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정의역 값들이 몇 개로 정해져 있어? 5개로 정해져 있거든? 그럼 이때 그래프를 그린다면 마이너스 1, 얼마를 대응시켜야 돼? 대입하면 얼마야? 2. 또 0일 때는 얼마? 1. 1일 때는 0. 2일 때는 마이너스 1. 3일 때는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정의역이 이렇게 딱딱딱딱딱 정해져 있으면 점으로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수 전체라고 하면 뭐라고 그려야 될까? 무슨 선으로? 직선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함수의 표기 자체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적혀 있잖아. 근데 정의역에 따라서 그래프 그려지는 게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요. 이해돼? 그러면 너네 내가 물어볼게요. 얘네 둘은 같은 함수인가요? 다른 함수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따가 뒤에서 제가 얘기를 할 텐데 너희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쌤 이것도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대한 식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대해서 그린 거니까 두 개 같은 거 아니에요? 요 소리 한단 말이야. 근데 눈으로 봤을 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함수식이 같아도 정의역에 따라서 그래프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같은 함수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거기다 두 가지 그려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내가 또 뭐 적어놨어? 한번 읽어볼래? 맞아. 그래프 판별은 세로선 그어서 하자고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되는 애랑 안 되는 애 한번 볼 거거든요. 봐봐. 대표적인 뭐예요? 원이죠. 근데 원에서 우리가 세로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어떤 특정되는 x값에 따라서 몇 개가 대응돼 버렸어? 2개가 돼 버렸지. 그럼 얘는 뭐야? 함수가? 아니에요. 이건 함수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원의 함수가 아니죠. 단원명이. 원에 뭐라고 돼 있었어?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었고, 이거 예림이는 기억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 얘기한 적 있었죠. 여기에서 만약에 봐봐. 요 내용을 그냥 단위 원이라고 정의를 합시다. 근데 내가 여기에서 y의 값을 이렇게 정해버려, 치역을. 그리고 정의역도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잖아. 그러면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는 거 이해되세요? 0부터 1까지만 그리래, 함수값이. 그러면 원의 절반만 그린 거지. 그러면 너네 이때 세로선 한번 그어봐봐. 해당되는 범위 안에서 몇 개씩 대응돼요? 하나씩만 대응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함수가 돼, 안 돼? 이건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엄청 디테일한 파트이기 때문에 동성쌤 같은 스타일이 되는 거죠. 조금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돼요. 일반적으로 요 내용을 그렇게 많이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까탈스럽잖아요. 그래서 세로선 그었을 때 2개 대응되거나 아예 하나도 대응되지 않는다면, 그건 정의역을 잘 보셔야 되겠죠. 하나도 대응되지 않아도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괜찮니? 다음 페이지에 제가 뭘 적어놨나요? 서로 같은 함수.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살짝 스포를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봐봐. 얘네 2개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주의해가지고 몇 개를 적어놨어. 한번 좀 읽어볼게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정의역이 실수 뭐야? 전체로 많이 정의를 해. 정의역 자체를. 근데 많이 착각하는 내용이 뭐라고? 함수 식이 똑같으면 진짜 같은 함수라고 착각을 많이 해요. 또는 뭐 식이 아예 다르면 다른 함수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번호를 매겨놨죠. 함수 식이 같아도 다른 함수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함수 식이어도 같아질 수도 있고. 맞지? 그래서 그거 예시를 제가 3가지를 해놨거든요. 많이 착각하는 것들. 첫 번째가 2차 함수 그려놨죠. 봐봐. 만약에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어. 근데 내가 정의역을 0 이하라고 정했어.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손으로 해봐. 0 이하면? 얘 가다 말죠. 요렇게 된 애가 있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정의역을 0 이상이라고 표현한다면 어떻게 돼? 손으로 해봐. 이렇게 되죠. 요렇게 올라가지겠네? 그럼 보세요. 얘네 2개 함수식 같아, 달라? 함수식. 식은 같거든요? 근데 정의역이 좀 달랐죠? 그러면 얘는 본질적으로 결론을 얘기를 합시다. 둘이 같은 함수인가요? 다른 함수예요. 그래서 식은 같지만 실제적으로 같은 함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그 다음 2번째 예시도 한번 봅시다. 정의역이 뭐라고 돼 있어? 마 1, 0, 1. 그리고 절대값 함수랑 누구랑? 절대값 함수랑 2차 함수랑. 그러면 얘네 2개 식이 같아, 달라? 식은 다르죠? 그럼 일반적으로는 다른 함수라고 착각을 많이 하지. 근데 정의역이 좀 특이하죠? 정의역이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애가 어떻게 그려질까?
마이너스 1, 얼마에 대응돼? 마이너스 1 넣으면 함수값이 얼마야? 1 되죠? 0 넣었을 때는 얼마 돼요? 0 되고 1 넣었을 때는 1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볼게요.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얼마 되고 1 되고 0 대입하면 0 되고 1 대입하면 1 되지. 그러면 함수식은 다르지. 하지만 실제로 그래프의 모양은 어때요? 완전히 똑같아요. 그럼 얘네 둘은 무슨 함수라고 봐야 돼?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취급을 해주는 거야. 이런 것들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초기 예시치고는 조금 어려운 애들로만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거 프린트만 공부해도 그냥 다 풀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생각을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예시도 한번 볼게요. fx가 이런 애들 본 적 있나요? fx의 형태. 예시 세 번째 거. 예림이 본 적 있어요? 있어? 그러면 걔는 뭐가 특이해? 이거. 분모에 x가 있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분수 있죠?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해서는 안 될 행동이 하나가 있죠. 뭘 하면 안 돼요? 초딩 때 생각해봐. 여기에 뭐 들어가면 안 돼? 0 들어가면 안 되지 않아요? 여기 0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너네 봐봐. 이 함수를 그냥 약분하면 뭐처럼 보여? 약분하면 x 플러스 1처럼 보여지긴 하지. 근데 뭐가 되면 안 돼요? x가?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원래는 몇 차 함수인데 얘는 2차야? 차수로 따지면 1차긴 하죠. 그래서 직선으로 그려질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x가 뭐일 때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0일 때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 구멍을 뭐 해줘야 돼? 뚫어줘야 돼. 지금 그래서 보고 있는 이 빨간색 그래프가 fx예요. 여기까지 맞아? 그러니까 이 정의역이 얘는 특이한 거야. 0 빼고 다 되는 애예요. 그리고 gx도 이어서 볼게요. 얘는 저스트 그냥 1차 함수죠. 맞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봐. 얘네 둘이 같아 달라? 완전히 다른 거죠. 왜냐면 얘 같은 경우 여기 구멍이 뚫려버렸잖아요. 정의역도 0일 때가 빠져버렸지.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는 다른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은이는 야자 어떻게 쬐어요? 당당히? 학원 간다 하고? 예림이는? 너 원래 야자 하지? 어떻게 뺐어? 보강 있다고 얘기하고? 너는? 학원 간다 하면? 남고 잘 빼줘요? 괜찮아요? 왜냐면 남고에 좀 약간 그 까다로우신 선생님들 몇 분 계시잖아요. 까마귀가 있나요? 아직도? 선생님 별명 중에? 없어요? 그 생명 쪽 하시는 쌤? 살짝 그 있어. 그 좀 이상한 쌤 한 분 있다고 나 옛날에 들었거든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나이 조금 있고 고1 과학 좀 하시는 분인데 몰라. 그 쌤 옛날 별명이 까마귀였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 밑에 제가 여러 가지 함수라고 적어놨죠. 여러 가지 함수는요, 크게 지금 뒤에 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야, 그 4가지가 뭐야? 여러 가지 함수. 첫 번째가 뭐야? 1대1 함수. 또 1대1 대응. 세 번째가 뭐죠? 항등함수. 네 번째가 상수함수.
그러면 1대1 함수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함수의 뜻은 어땠어? 변하는 x에 따라서 y가 몇 개씩? 하나씩 대응되니까 그럼 생각을 살짝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랑 재욱이가 함수야. 그러니까 정의역이야 우리가. 근데 나는 1에 대응이 되고 재욱이가 2에 대응이 됐어. 그럼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 아니야? 나랑 얘가 정의역인데? 함수 되죠? 그러면 또 바꿔서 얘기해볼게요. 여전히 나랑 재욱이가 정의역이야. 근데 내가 5에 대응이 되고 재욱이도 5에 대응이 된대. 그럼 함수일까? 갑자기 헷갈려요?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아. 함수 맞는데 나랑 얘랑 둘 다 같은 값에 대응되지. 그러면 1대1 함수는 아니에요. 그거 이해돼? 나랑 얘랑 같은 값에 대응되면 안 돼. 1대1 함수는 예를 들어 내가 5잖아. 그럼 얘는 5 말고 딴 거에 대응돼야 돼요. 그거 이해돼? 그러면 1대1 함수는 쉽게 얘기하면 x값에 따라서 대응되는 y의 값들이 전부 다 어때야 돼요? 다 달라야 돼요. 1, 2, 3, 4, 5 막 이런 식으로 다 대응이 돼줘야 돼. 괜찮죠? 여기까지? 근데 두 번째 1대1 대응이랑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헷갈리죠? 그러면 재욱이 또 누구? 하은이, 예림이. 서영아 미안해.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야 숫자 아무거나 3개 불러봐. 1, 2, 3, 4까지 적을게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해당되는 함수에서 1대1 함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값이 전부 다 달라야 돼. 재욱이가 1에 대응되면 하은이는 1이 되면 안 되죠. 뭐 2에 대응돼. 예림이는 1, 2 빼고 다 되죠. 그럼 예를 들어 4에 대응이 됐어. 그러면 이거 1대1 함수 맞아 틀려? 맞아. 1대1 함수 맞죠? 그러면 두 번째 이어서 같이 볼게요. 두 번째가 뭐냐면 1대1 대응이지.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 될까? 안 돼. 왜 안 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꽉 차야 되죠. 꽉 차야 돼요. 이거 좀 남았지? 그러면 이렇게 지우면 어때? 1대1 대응이라고 불러도 되죠. 그럼 또 바꿔서 물어볼게요. 현재 1대1 대응이 맞아? 1대1 함수는 돼요? 재우가 이거 1대1 함수 돼? 돼. 왜 되냐면 1대1 함수는 값들이 전부 다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다르기만 하면 괜찮거든? 그래서 그 옆에 빈 공간에다가 좀 적어둡시다. 포함 관계를 보셔야 돼요. 1대1 함수라고 하는 게 더 큰 범위예요. 그리고 이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맞아. 대응. 1대1 대응.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너희들이 조금 생소해할 만한 내용 적어놨는데 혹시 뭔지 알겠어? 그 밑에 내용들 잘 읽어봐봐. 봐봐. 제가 이거 적어놓지 않았던가요? 어? 8시에요? 잠깐만, 요것만 얘기할게요. 이거 봐봐. 이게 뭔 뜻이에요? 개수. 누구의 개수? 집합? x의 원소 개수를 얘기를 하지. 정의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를 비교를 하는데 아까 이거 봤었죠? 여기 막 3 있고 이랬었잖아. 개수가 1대1 함수는 좀 더 많아도 돼요, 뒤에가. 근데 1대1 대응은 어때야 돼? 무조건 둘이? 개수가 똑같아야 돼. 여기가 앞에가 4개면 뒤에도 몇 개여야 돼? 4개. 근데 얘는 앞에가 4개면 뒤에가 몇 개여도 돼? 예를 들면 5개, 막 8개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구별을 해줘야 되고 그 뒤에 문제 한번 읽고 있어봐. 그 그래프 판별 한번 잠깐 보고 있어봐요. 짠.
1대1 대응 그래프 판별 제가 해놨죠. 그래서 이거 말할 수 있겠어? 1대1 대응이 안 되는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맞아, 2차 함수. 왜냐면 니네 봐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렇게 해주면 이 어떤 특정 y 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x가 몇 개야? 2개야.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러니까 둘이 겹치는 값이 있는 거지.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나랑 재욱이가 정의역이야. 근데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 되고 싶어. 그럼 쟤랑 나랑 값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되거든? 근데 예를 들면 여기가 나고 여기가 재욱이야. 근데 둘이 값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1대1 대응이 돼? 안 돼. 그래서 가로선으로 체크하자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봐봐. 살짝만 선행합시다. 이거 몇 차 함수일 것 같아요? 하나, 둘, 셋이잖아. 몇 차 함수? 3차 함수거든? 그러면 이렇게 그었을 때 몇 개가 생기기도 해? 3개의 교점이 발생하기도 하지.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애는 1대1 대응이 안 돼요. 안 돼요. 또 뭐가 있을까? 이거 뭐야? 무슨 값? 절대값 함수지. 절대값 함수 1대1 대응 돼? 안 돼요. 겹치는 애들이 있죠, 지금. 그래서 그런 거 예시 한두 개 정도 옆에다가 그려두시면 되고요. 거기에 제가 1대1 대응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적어놨죠. 뒤에 가면 무슨 함수 때문에? 역함수 때문에 1대1 대응은 역함수 파트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까지 얘기를 하면 또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또 이러니까 일단은 그 정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밑에 예시 문제도 만들어 두기는 했는데 일단은 문제를 읽어봐봐. 문제 읽어봐. 상황 파악부터 해줘야 돼. 문제 읽어봤나요? 그러면 찬찬히 하나씩 볼 거예요. 함수가 나왔죠. 엄청 쉬운 것부터 함수가 나왔는데 정의역이 뭐죠? 얼마? 에? 0 이상 4 이하죠. 공역은요? 공역 4 이하죠. 서영아, 이해돼?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되어 있지. 뭐뭐에서라고 되어 있으면 정의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뭐으로 어디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공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한마디로 정의역의 범위랑 공역의 범위가 지금 같은 상태죠. 거기에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면요. fx가 무슨 대응이라고 적혀 있어? 1대1 대응이면 꽉 찼다는 소리죠. 꽉 찼어요. 한마디로 공역이 치역입니다, 지금.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fx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고 하잖아요. 함수값이 0부터 4까지 다 대응돼야 돼요. 꽉 채워져야 돼. 그거 이해돼요? 봐봐. 그림을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그려볼 거야. 첫 번째는 봐봐. 너희들 자신 있는 것부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자신이 있어요? 밑에 거 자신이 있죠? 3, 얼마고 3,0이고 4, 얼마야? 4,1이지. 그 여기 끝에 다 색칠 되죠?
일단 얘는 그릴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앞에 있는 애가 좀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너네 생각해봐.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치역도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0부터 4까지 그려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만 그리면 치역이 어디까지만 대응된 거야? 0부터 1까지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필요해? 이제?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4까지 애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 위에 있는 애에서 대응이 다 돼져야 되는 거지. 그건 이해돼요? 그리고 봐봐. A랑 B를 잘 몰라도 재우가 이거 축이 어디야? 2차 함수잖아. 축이 어디야? 축. 2차 함수의 축. Y축이지. 이해되지? 왜냐면 저게 애초에 X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누가 축이라고? Y축이 돼. 그건 괜찮아요? 서영이 표정이 좀 아리송한데 지금? 맞지? 너 지금 될까 말까 하지 지금 느낌이. 아니 봐봐. 이거 봐봐. 얘는 축이 뭐야? 1이고 여기 4 막 이런 식으로 되잖아. 똑같은 느낌이야. 지금 저기 0이 대응되니까 얘가 축이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무슨 볼록인지 알아? 몰루.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지. 안녕. 들어와. 무슨 볼록이랑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이랑 위로 볼록이 있겠지. 그러면 만약에 너네 생각해봐. 내가 여기다가 아래로 볼록을 그리려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해돼요? 재호가 이해돼? 왜냐면 얘가 축이잖아 지금. 아래로 볼록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 서영이가 또 아리송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예림이 이해돼요? 뭐요? 뭐라고? 왜 위에 있냐고요? 여기 다 대응돼야 돼서. 이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어 지금. 근데 이 그림이 아닐 수도 있잖아 애들아. 아니 반드시 아래로 볼록이어야 돼? 아니지. 이따 행사 가요? 아니 행사 가냐고 행사. 그녀의 뽕이. 봐봐. 그러면 이 케이스 말고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지금 그려봐봐. 이까지 맞음? 맞음? 근데 무슨 볼록일 때도 있다고? 아래로 볼록일 때도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1부터 4까지 대응이 되어야 돼요. 0부터 1까지는 채워졌으니까 앞에 있는 애가 마저 채워줘야 돼. 이거 색칠하고 구멍 뚫고 이것도 구별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거 두 가지 일단 그려놓고 생각을 합시다. 다들 그리세요, 이거. 케이스 두 가지. 연우야, 그거 91페이지에 중간에 있어요. 이거 문제. 91쪽 중간에 있어. 다 그리신 분 얘기해 주세요. 하은이 다 그렸어? 하나. 이게 답이 두 개가 다 될 순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제가 거기서 F1이 얼마인가 하고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 다 돼버리면 답이 두 개일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제가 그린 이 두 가지 그림 중에요. 뭔가 틀린 게 있다는 소리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렸어요, 지금. 그림을 잘못 그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림은 다 맞는데요.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애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나 소름 돋았어. 맞아요. 왜냐면 지금 첫 번째 그림은 틀린 그림이 돼. 아까 하은이가 뭐라고 했냐면 너네 잘 봐봐. 제가 1대1 대응이 될 때는 무슨 선을 그어보자고 했죠?
가로선을 한번 그어보고 교점의 개수가 여러 개 생기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채워져야 돼가지고 여기가 이상 미만이죠. 이상 미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재우가 여기 1일 때 몇 개가 되는데? x가? 여기 함수값이 1일 때거든요. 근데 x가 몇 개 있어 지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지. 이거 너랑 나잖아. 그치? 나랑 재욱이야 지금. 씨발 똑같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1대1 대응이야? 아니야. 그래서 이 그림은 틀린 게 되고 따라서 2차 함수는 무슨 볼록이었다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위로 볼록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봐봐. 여기가 x가 얼마일 때야? x가 0일 때지. 0 대입하면 얼마 나왔다는 소리? 4 나왔다. 그러면 저기 2차 함수에 0 대입하면 뭐가 되는데? 4. b가 4라는 소리야 지금. x에다가 0을 대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를 대입한 거죠? x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2차 함수에서 지금 1 나와주게 하면 돼요. 이거 미만이라고 못 푸는 게 아닙니다. 그냥 뚫려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저기 3 넣으면 어떻게 돼? 플러스 4는 얼마? 1. 여기 1. 그러면 마이너스 3 맞아요? a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맞니? 그럼 문제에서 뭘 찾으라고 했냐면 f 얼마? 야 너네 잘 봐. f1 어디 넣어야 돼? 위에 밑에? 위에다 넣어야 돼. 범위 맞게 넣어야 돼요. 여기가 1이잖아. 그치? 1 넣으면 a 플러스 b를 물어본 거거든? 그쵸? a랑 b 다 나왔지? 이거 둘이 더하면 얼마? 3분의 11이 답이야. 제가 너무 흑화해서 냈나요, 지금? 교환부터 계산 몇 개 냈나요? 제가 좀 어려워? 이해는 돼? 이해는 되는데 막 쉬운 느낌이 안 들죠? 조금 쉽지는 않아요. 제가 뒤에 있는 유형들도 요 정도 난이도로 다 냈거든요. 봐봐. 그 다음 세 번째 함수가 뭐라 그랬어? 여러 가지 함수 중에 세 번째. 이 항등함수. 예림아, 항등함수가 뭐야? 뭐야? 항등함수.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그러니까 좀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예림이가 엄청 정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정의역이 있어. 또 뭐해? 또 연우가 있어. 아까 서영이 없었죠? 연우랑 서영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공역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되면 항등함수야? 연우는 뭐한테? 연우한테. 서영이는? 서영이한테 대응이 되는 게 항등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개념이거든? 근데 내가 갑자기 그 소리를 왜 하냐면 너희들 머릿속에 항등함수 식이 어땠어요? 보통? y는 x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콱 박혀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 저게 항등함수 아닌 막 이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무조건 다 될까? 그럼 아닐 수도 있어요. 씨발 이게 뭔 소리지? 뭐 이 생각 들죠? 그러니까 항등함수 식이 반드시 얘가 되냐? 그럼 100%는 아니라고. 한 90%는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외가 좀 있기는 해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밑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항등함수는 보통 뭐라고 표현한다? i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봤을 때 뭐라고 해요? identify function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서영아, identify가 무슨 뜻이야? identity였나? identity구나. identity가 무슨 뜻이야?
뭐라고? 정체성. 그럼 정체가 뭐란 소리야?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걸 약간 그렇게 생각해야 돼. 문화적으로 생각해야 돼. 보통 나 자신이 정체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나는 나다. 막 이렇게 하잖아. 내는 낸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이해돼? 항등함수는 나를 넣었을 때 누가 나와? 내가 나와. 그래서 I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줄여서.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나중에 너네들이 I라고 하는 함수를 보면 항등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진 괜찮지? 그러면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 돼, 안 돼? 돼. 무조건 하나씩 다 되죠. 꽉 차기도 하고. 항등함수는 일단 이 정도 보고요. 왜냐면 어차피 예외적인 건 제가 뒷페이지에 다 적어놨거든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 제가 적어놨죠. 혹시 상수함수 영어로 아시는 분? 너 알고 있어? 아시는 분? 서영아, 상수함수 영어로 뭐야? 그럼 이건 어때? 이게 한국말로 뭔 뜻이야? 한국말로 상수예요? 상수 말고 좀 더 다르게 해석해봐. 뭐요? 안 움직이는 거, 막 유지되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봐봐. 이 콘스턴트 한국말로 뭐야? 그럼 상수 이지를 하지 말고 그 의미로 좀 받아들이라고. 뭐라고? 중요한 얘기했죠. 안 변한다고. 안 변해. 예를 들면 y는 4라고 적혀 있어. 그러면 얘는 계속 얼마야? 함수값이. 계속 4인 거죠. 이거 이해돼? 그럼 변했어, 안 변했어, 함수가? 함수값이 안 변했어. 이런 걸 컨스턴트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거기 봐봐. 상수함수를 표기할 때 y는 c 막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해요. fx는 c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콘스턴트를 줄여서 c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수함수는 그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또 물어볼게요. 상수함수는 1대1 대응인가? 어때? 재욱이 어때? 아닌 것 같아. 하은이는? 안 돼. 다 달라야 되지. 근데 나도 4, 너도 4, 너도 4, 너도 4, 연우도 4, 서영이도 4야. 그게 상수함수거든요. 그럼 값이 다 똑같죠? 그럼 1대1 대응이? 안 돼요. 1대1 함수? 안 돼요. 다 안 돼. 그래서 그게 91쪽까지 내용이고. 1대1 함수도 값이 달라야 되잖아. 함수 값이 값이 달라야 돼. 값이. 그리고 거기 주의해가지고 92쪽에 3가지 해놨죠. 하나씩 확인을 해봅시다. 1번에 fx가 0보다 작을 때는 뭐라고 되어 있어? 1이라고 되어 있고 0 이상일 때는 2에 대응이 된대. 그럼 너희들이 착각을 많이 하죠? 이게 무슨 함수라고? 상수함수라고 착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너네 봐봐. 그 1번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콘스턴트 해요? 아니잖아. 아까 서영이가 콘스턴트 뜻이 뭐라 그랬어? 서영아? 안 변해야 된다. 야, 얼마 이상이? 0 이상이 1이야? 0 이하가? 미만이 이거야? 이렇게 되겠죠. 야, 얘 콘스턴트 하냐고. 안 변해? 변했지. 0에서 변해버렸잖아. 0 이후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얘는 상수함수가 돼, 안 돼? 상수함수?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만 적혀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체크해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항등함수가 반드시 y는 x로만 표현이 되는 건가?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기억나지? 안 되는 예시. 그러니까 다른 예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x제곱은 원래 2차 함수죠.
그럼 엄청 대충 생각하면 2차 함수가 항등함수인가? 대충 생각해봐. 2차 함수가 항등함수야? 아니지. 근데 봐봐. 정의역이 뭐일 때? 0이랑 1이라고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해. 그러면 나랑 예림이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나는 나로 대응되고 예림이는 예림이로 대응이 돼. 그러면 항등함수 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셔야 될 게 너희들이 편견을 다 깨버려야 돼요. x제곱이 항등함수가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게 완벽한 착각이라는 거야. 왜냐면 너희들 요새 쇼츠 많이 보지? 근데 예를 들어서 너네가 내 쇼츠를 봤어. 그럼 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아니지. 내가 편집하면 편집한 부분만 알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0과 1만 편집해서 보는 거야. 악마의 편집처럼. 2차 함수에서 편집만 똑똑해가지고 0이랑 1만 관찰을 해보재. 그러면 항등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밑에도 봐봐. x세제곱이면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거든? 3차 함수도 일반적으로 항등함수가 아니죠. 근데 정의역을 내가 뭐라고 해놨어? 마이너스 1이랑 1이라고 해놨지. 서영이는 서영이에 대응되고 하은이는 하은이에 대응이 된대. 그럼 맞는 말이죠. 지금 그 뉘앙스 알겠어? 뭔가 그 말장난을 엄청나게 치는 파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상수함수는 항상 숫자로만 표현이 될까라고 제가 물어봤죠. 자, 상수함수 영어로 뭐라고? 콘스턴트하다고. 변화가 없어야 돼. 그냥 일괄적으로 어떤 값만 지속해서 등장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봐봐. 절대값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 얼마로 튀어나왔어? 마 1 넣으면 얼마로 나와버려? 1로 나와버려. 1을 넣으면 얼마로 나와? 1로 나와. 콘스턴트 하죠? 유지가 됐죠? 그러면 그거는 가능.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나왔나요? 옳게 왔죠. 함수의 개수. 이 파트는요, 수능까지 갈 겁니다. 왜? 너희들은 뭐가 필수 포함이에요? 확통이 필수 포함이고요.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수능의 역사상 확통 킬러 문제로 자주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함수의 개수가 베이스예요. 그 위에다가 점점 더 어려운 걸 얹어가는 체계거든요. 지금 이해 못하면 나중에 고3 때 터져버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적어둔 거 있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막 모든 함수의 개수, 뭐 상수함수의 개수 이런 것들 있지. 걔네들을 표현하는 법을 다 알아야 돼.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채울 빈칸들은 공식화된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잘 봐봐. 내가 거기다 공식 다 적어주긴 할 건데 외우지 말라고 적어놨죠. 보여? 그 밑에 내가 주의, 위 내용을 외우지 마시오 이렇게 해놨잖아. 절대 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수업하면 앞으로 그냥 이해를 계속 해야 돼. 암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암기하자는 건 하자고 얘기하잖아. 그치? 푸시 슈바르츠 외우자고 했죠. 근데 요거는 절대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우면 줏대 그냥. 봐봐. 제가 거기다 뭐라고 해놨죠? 정의역이 몇 개? 정의역이 A개라고 해놨어. 그럼 예를 들어 정의역 X가 있는데 여기에 A개만큼 깔려 있고요. 공역이 몇 개? B개 이렇게 해서 함수 대응이 된대. 첫 번째 뭐부터 찾아보대요? 모든 함수의 경우가 몇 가지일까 하고 물어보는 거야. 좀 실예시로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에 A, B, C가 있고요. 여기에 1, 2, 3, 4, 5가 있어. 그럼 봐봐. A에 대응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지. 5 곱하기. B에 대응될 수 있는 게 몇 가지? 5가지야. 5가지. 자, 너네 잘 생각해야 돼. 지금 A에 대응될 수 있는 거 5가지인 건 다 동의하셨죠? 근데 예를 들어 A가 3에 대응이 됐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B가 일로 가면 안 돼? 가도 되지. 위배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가지?
B 5가지, C도 몇 가지? 5가지. 이런 식으로 가. 그리고 제가 여기 뭐라 그랬냐면요. A개라고 했고요. 이거를 B개라고 했죠. 그럼 봐봐. 뒤에 있는 공역이 몇 가지니까? 5가지여서 5의 세제곱이었지. 그러면 이걸 공식화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맞아. B, B, B 이런 식으로 막 곱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함수의 개수는 뭐라고? B의 A제곱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빈칸. 다음 두 번째가 뭐의 개수죠? 상수함수가 몇 개일까? 상수함수는 콘스턴트하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제가 3에 대응을 시켜놨잖아요. 그럼 B도 뭘로 가야 돼? 3. C도 3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넓게 생각하면 이런 거지. 얘네들이 전부 다 얼마로 갈 때? 1로 갈 때, 2로 갈 때, 3으로 갈 때, 4로 갈 때, 5로 갈 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지. 몇 가지? 지금 봤을 때 5가지지. 그럼 뒤에가 B개면 이거는 B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 번째 빈칸이 뭐야?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지금 저 예시로 봐봐요. A에 대응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처음에. 자, 1대1 함수 볼 거죠? 여기 예시로 보면 A가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5가지. 근데 B에 대응될 수 있는 거 4가지야. 왜? 1대1 함수는 함수값이 다 어때야 돼? 다 달라야 돼. 하나 선택하면 개수가 줄어들어요, 점점. 4가지. 그 다음 몇 가지겠어? 3가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를 공식화시키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B, P, A라고 하시면 돼요. 순열이야, 이게. 그래서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외우면 너네 순서 다 거꾸로 적거든요.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거꾸로 적어요. 몇 P 몇이야? 그러면 3P 5라고 하는 애들도 진짜 많아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P로 외우는 게 아니라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고 받아들여야 돼. 케이스는 다 다르잖아요. 괜찮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1대1 뭐를 찾아보시오? 대응을 찾아보시오 라고 되어 있지.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1대1 대응은 꽉 채워진다 그랬지. 정의역이 10개면 공역이 몇 개야? 똑같이 10개로 맞춰줘야 돼. 그러면 걔네들이 다 믹스 매칭 해가지고 대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서도 이렇게 하면 1대1 대응 돼, 안 돼? 못해. 이거 이렇게 지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 개수가 딱 맞거든. 그러면 1대1 대응을 공식화시키면 B 팩토리얼입니다. 10개면 19, 87, 65, 4, 3, 2, 1 다 곱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난이도 점점 올라가죠. 그 밑에 있는 내용 무슨 뜻인 것 같아? 몇 개, 몇 개. 그 다음 내용이 이거지. 제가 fx1이랑 fx2 중에 누가 크다 그랬나요? 2. 근데 이거 상관없어. 근데 지금 이게 뭔 뜻이냐면 증가함수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x값이 커지면 함수값도 같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증가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지금 아까 4, 5까지 그냥 다시 적을게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 내용을 만족을 시켜야 된대. 그러면 공역이 몇 개야? 공역. 지금 그림에서 공역 5개거든? 그리고 앞에 정의역이 몇 개야? 3개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3개를 선택을 했죠. 3개를 선택을 했어. 순서 안 중요하거든요. 내가 1, 3, 4를 고르잖아. A는 반드시 얼마로 가야 돼? 1로 가야 돼. 증가함수가 되려면 B는 또 뭐가 돼야 되고? 3이 돼야 되고 C는 반드시 4가 되어야 되는 자동 정렬이 돼요. 너네 엑셀 같은 거 해봤죠? 버튼 하나 누르면 자동 정렬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엄청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식으로 적으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B 컨비네이션 A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OC3. 5개 중에 3개만 선택하면 끝나버려. 순서가 중요한가요? 안 중요해. 근데 지금 서영이 조금 헷갈릴 거거든요. 맞지? 오히려 요 느낌이 약간 P 느낌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요게 순혈 아니야? 막 이 느낌 든다고. 이게 순서가 안 중요하다니까 씨발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이 생각 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너네 MBTI 다 스스로 알고 있나요? 우리 다 지금 알고 있지? 연우 뭐였지? 벽 갈라. 여기 ENTP라 했어. 너 ENTP라 하지 않았어? 둘이 똑같네요. 근데 내가 갑자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너네 J랑 P 차이 알아요? J가 뭐야? 계획형 맞아요? 아니야. 통제형이에요, 통제. 통제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제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거래. 근데 내가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P는 그럼 상대적으로 통제를 안 하죠. 내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얘네 봐봐. 얘네는 상대적으로 스스로의 통제를 좀 덜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하은이는 대표적인 J거든요. 스스로를 존나 통제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봐봐. 내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연우랑 하은이를 놓고 비교를 해볼게. 대표적인 P, 대표적인 J라고 해봐. 그러면 너네 행동이 예측 가능한 애가 누구야? 하은이 아니에요? 그거 이해돼? 스스로의 통제를 엄청 많이 하는 애는요, 어떤 행동을 할지 좀 예측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맨날 열심히 하다 막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 내일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잘 돼. 근데 너네 봐봐. 연우 예측돼? 그치? 연우는 무슨 행동을 할지 몰라. 지금 씨발 이러고 나갈 수도 있어.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저 화장실 좀 갈게요. 이러고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거는 몰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아까 증가함수 내용 있죠? 다른 내용에 대비해서 통제가 강해, 약해? 약하거든요? 강해요, 님. 강해요. 내가 말이 헷갈렸어. 저 내용은 반드시 누군가 커지면 같이 커져야 된다고 하은이 같은 애인 거야, 쟤는. 통제를 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고르기만 하면 돼. 고르면 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느낌이야. 내가 그냥 숙제를 쌤 어디까지 풀어 하고 대충 얘기를 했어. 그럼 하은이는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느낌 좀 와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통제가 강해, 약해? 통제가 강할수록 문제는 쉬워져요. 이게 확통의 핵심이야. 너네가 고3 때까지 무조건 들고 가야 돼요. 너네가 확률과 통계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내용을 거꾸로 생각해, 자꾸. 통제를 많이 하면 어렵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말했잖아. 행동 반경이 좁은 애들은 판단하기 엄청 쉬워요. 하은이 내가 봤을 때 집, 학교, 망고 먹으러 가는 거? 막 대충 요 정도 행동 반경밖에 안 돼. 그러니까 쟤는 어디 뜬금없는 데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봐봐. 연우는 놀이터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치? 이건 몰라. 심지어 너 그때 우리 수업하고 있을 때 너 어디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치? 우린 아무도 몰라. 너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오히려 그러면 봐봐. 연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개 어려운 거예요. 왜? 쟤를 하려면 케이스 분류를 존나 많이 해야 돼. 오전 9시에 학교는 갔겠지? 막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 끝나고 몇 시쯤이지? 막 하면서 그렇게 해서 좀 케이스를 잘라야 돼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돼? 문제가 네 줏대로 푸세요라고 하면 너희들이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런 스타일처럼 막 짜져 있어. 야, 증가해야 돼. 이러면 뽑아주기만 하면 돼. 야, 내가 3개 줄게. 이러면서 줘버리시면 돼요. 그럼 지 알아서 배열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준아 이상한 얘기 엄청 길게 했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치역이 몇 개일 때. 거기 밑에 있잖아. 치역 원소가 2개일 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앞에서 했던 증가 내용이 있죠? 그리고 지금 치역 원소가 2개일 때가 있죠? 자, 둘 중에 누가 통제가 심한 거죠? 쟤예요. 근데 얘는 어때요? 예측돼?
일단 원소가 누군지부터도 모르겠죠. This is 연우. 오케이? 케이스가 당연히 쟤보다 크지 않을까요, 보통? 그쵸? 왜냐면 분류 기준도 많고요. 행동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그럼 봐봐. 일단 내가 뭐라고 했냐면 원소가 뭔지도 모른다 그랬죠.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일단은 5개 중에 뭐부터 해야 돼요? 아니, 2개를 먼저 뽑아. 이해돼? 저기 지금 제가 1, 2, 3, 4, 5 적어놨잖아요. 치역이 2개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2개를 먼저 뽑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문제가 뭐가 있냐면 너네 잘 봐봐. 내가 5이 2라고 해서 2개를 뽑았다고 칠게요. 1이랑 5를 뽑았어요, 지금. 여기까진 괜찮죠? 그러면 봐봐. 이거 돼, 안 돼? 원소 2개인 거. 되지? 근데 안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게 뭐냐면 신발 다 1로 가버려. 그럼 이거 원소 몇 개야? 치역 원소가. 1개 돼. 이게 오류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앞에 있는 정의역이 몇 개였죠? A, B, C 해가지고 3개였어. 그러면 3개를 저 둘 중에 하나에 대응을 시키지. 그럼 야 A야 너 어디 갈래? 이럴 때 몇 가지야? 2가지. B야 너 어디 갈래? 2가지. C야 너 어디 갈래? 2가지야. 다 2가지야. 다 2가지. 여사건으로 풀 거예요. 잘 봐. 이렇게 해주고요. 몰빵되면 망하죠. 몰빵되는 케이스가 몇 가지야? 2가지야. 5로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5로 가 이럴 수도 있다고.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럼 이거를 공식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B 컨비네이션 뭘로? A로 먼저 적어. A만큼 뽑아. 그리고 2의 몇 제곱? A제곱 빼기 뭐라고 해야 돼? 몰빵된 2가지 빼면 돼요. 됐어? 그렇구나.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냥 적었을 뿐이지 뭐 하지 말라고?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뭘 하셔야 되냐면요. 그 아래쪽에 제가 예시에서 빈칸 뚫어놨거든요. 개수 다 적어봐. 이제 풀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빈칸 채울 시간 1분 드릴게요. 첫 번째 빈칸 몇 개? 그들은 말이 없다. 모든 함수 f의 개수는 125개. 그 다음에 f1이 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했냐면 4가 되면 안 된대요. 그럼 보통 그 f1이 좀 뺀질뺀질하죠? f1은요 대신 4 빼고 나머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4가지죠, 4가지. 나머지 애들은 5가지씩 가능합니다. 4 곱하기 5 곱하기 5 계산하면 100가지죠. 두 번째 빈칸은 100개. 세 번째 1대1 함수 f의 개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60개. 그 다음에 통제가 매우 강한 증가함수 같은 경우는 5개 중에서 3개만 뽑으시면 되죠. 5, C, 3 몇 가지? 10. 그리고 치역 원소가 2개인 거. 몇 개? 60 맞아요. 다 됐나요? 그러면 잠깐 10분 쉬었다가 뒤에 유형 다 볼게요. 오케이.
야, 근데 너네 합성함수 겨울방학 때 배웠을 때 N축 했어? 저희 그거 새벽 4시까지 하루에 가락치기 하고 N, 새벽 4시 안 N축을? 원래 그때쯤은 했어. 유리랑 합성. 그래. 재호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만 아마 민기랑 같이 갈 거야. 아마도? 응, 같이 갈걸? 아니, 왜냐면 경수쌤도 빈말 안 하시잖아요. 한다 하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쟤네 그날 같이 움직일걸? 그러니까 왠지 살짝 그 불붙은 느낌이 있었어. 막, 니네만 노냐?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같이 가지 않을까. 토미도 가야죠. 응. 아, 근데 그거 언제 출발하지? 나 배송 출발했다는 연락 아직 못 받았거든요? 명찰? 진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그거 너무 웃겼어. 옆에서 남편이 또 내가 부엌에서 그걸 주문을 하고 있었거든? 보더니 뭐해? 뭐해? 막 거기에 막 진짜 차은우 적혀있고 진예림 적혀있는데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 내용이.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학원 명찰이야. 근데 그걸 네가 왜 해? 그래서 그러게? 옆반도 해? 그래서 몰라. 근데 옆반 것도 내가 만들긴 했어. 이러면서.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도대체 지금 이 학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난 이제 잘 모르겠어. 아무튼 성적 올랐으니 다행이긴 한데 넌 다음에 무조건 1등급 나와야 돼, 하은아. 알았지? 쟤 지금 계산 실수 안 하고 더 잘 찍었으면 1등급인데 아깝게 2등급이죠.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번 보세요. 자, 거기에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자고 적혀있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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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그러면 실수 전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공집합이 아니라고 하는 건 N간한 건 다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fx가 무슨 값이야? 절대값이지? gx는 뭐야? x? 제곱이지. 근데 서로 무슨 함수가 되도록 세팅을 해보재. 같은 함수가 되도록 세팅을 해보자고 했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악마의 편집을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적당히 잘 편집을 해주면 같은 함수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생각해보자. 지금 f랑 g가 같은 함수가 되려면 그래프를 한번 잠깐 그려볼게요. 야, x제곱은 몇 차 함수? gx 2차 함수지. 그 다음에 절대값 4x는 약간 요런 느낌이지 않니, 얘들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만나는 지점이 0에서부터 똑같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f랑 g가 서로 같은 값을 가져야 되죠. 그래야 같은 함수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럼 얘네 둘의 무슨 점들을 찾아야 돼? f랑 g의 교점들을 찾아야 돼.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여기지?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어차피 얼마니까? 0이니까요. 뭐 생각하지 맙시다. 이건 나중에 보면 되잖아. 그럼 얘를 찾아야 돼. 그러면 x제곱이랑 4x를 같다고 해서 볼 수가 있어요. 맞아? 왜냐면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 4x에 해당되는 함수잖아요. 연우 맞아? 자, 그러면 이 두 개 근 해석할 때 0이랑 얼마가 근이야? 4가 근이거든요. 이해돼? 그러면 0일 땐 이미 있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라는 소리야? x가 4일 때 근이 생겼어. 서영이 지금 정지했어. 이거요? 눈으로 빠르게 나머지 풀이를 진행을 한 겁니다. 순식간에 지나갔죠? 그러면 봐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얘네 두 개 다 선대칭이에요. y축을 기준으로 선대칭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4라면 이쪽이 얼마가 된다? 마사가 된다. 그러면 f랑 g가 같아지는 정의역은 얼마일 때? 마이너스 4일 때랑 0일 때랑 4일 때 이런 애들을 묶으면 되는데 너희들 봐봐. 이거 일단 되긴 하지. 얘네들만 편집해서 보면 같은 함수죠. 그럼 또 누구도 돼? 막 이렇게 두 개만 찝어서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맞지? 그러면
이게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네요. 이거에 무슨 집합도 가능한 거야? 부분 집합도 가능한 거예요. 원소가 몇 개야? 3개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인데 공집합 빼면 빼기 1 하시면 되죠. 답 얼마? 7. 얘들아, 그 다음에 유형 두 번째 보이시나요? 자, 어디에서 어디로의 함수? 그 밑에 거 봐봐. x에서 하나, 너 이제 왜 재빠른 찬서가 없어지니까 네가 빨라지고 있어. 역함수 하시면 안 돼요. x에서 x로의 함수면 정의역이 뭐고? x고 공역도 뭐가 된다? x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의 범위가 정의역도 그렇지만 공역도 똑같아야 되죠. 그리고 fx가 몇 차 함수입니까? 1차 함수인데 공역과 치역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같다. 꽉 채워졌다. 무슨 대응이다? 1대1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그래프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그리는데 일직선으로 가는 거 맞니? 맞지? 근데 재우가 1차 함수가 요렇게 된다고 하면 맞아 틀려? 이 문제에서 맞아요. 얘기 잘했어. 몰라 나는. 그 케이스가 몇 가지야? 2개.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맞죠? 히용 맞아요? 야 그럼 봐봐. fx가 지금 ax 플러스 b 맞지? 맞지? a가 뭐야? 세 글자. 기울기지. 이건 기울기가 뭐일 때야? 양수일 때. 이건 기울기가 음수일 때야. 그래서 이 위에다 반드시 요 내용을 적어주셔야 되고요. 창원여고도 까다로운 선생님이 있나요? 약간 범위 갖다 막 하는 선생님 없어? 그럼 문성고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남고도 좀 조심하긴 해야 돼. 왜냐면 이렇게 범위를 초기에 지정하지 않고 내 좆대로 풀면 틀리게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나중에 함수값 대응시킬 거죠. 대응시키고 나서 맞는지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모순되는 경우를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 다시 봐봐. 아까 정의역이랑 치역의 범위가 어땠어? 같았어.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면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 얘는 얼마? 3이 돼야 돼. 맞지? 그러면 이거 저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되는 거죠? 또 재우가 3 대입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b가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요거를 연립해서 풀면 답이 좀 나오겠네요. 위에서 그냥 밑에 한번 빼볼게요.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5 맞아? a는 얼마야? 1이거든? 여기 대입해봐. 1 대입하면 b가 얼마가 돼? b 0대. 그러면 이 별표 친 내용이 위의 전제 조건에 위배가 돼, 안 돼? 지금 현재 첫 번째 케이스는요. a가 0보다 클 때예요. 맞지? a 0보다 커, 작아? 커. 그러면 괜찮지? 괜찮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함수값이 얼마야? 이때는 위에 있는 거니까 3이지. 내려가면 여기 얼마? 마이너스 2야. 이것도 대입 2번 하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그게 3 된다 하시면 되고 3 대입해주면 뭐 된다고 하시면 되고 마2 되신다고 하면 되겠죠? 자, 빼봅시다. 마이너스 5a는 5지. a는 마1. b는 1 아니야? 그리고 문제에서 뭐 구하래? 잘 읽어봐봐.
케이스가 두 가지인데요. 더했을 때 최소값이래요. 이거 더했을 때 1이죠. 저기 더했을 때는 0이죠. 그럼 얘가 답이겠지. 합이 0일 때 최소값. 그리고 지금 유형 3번을 시도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f2x-1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죠? 맞아? 유형 3번? 하은아, 난 너가 이걸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푸는지도 알잖아. 천천히 풀어봐.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왜냐면 지금 하은이는 기계거든요. 제 함수 기계야. 또 봐봐. 저 두두두두 적고 있지. 너 느리게 풀라고 그랬지 내가. 어? 그렇게 되면 서영이가 맞춘단 말이에요. 서영이는 차분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맞출 가능성이 높아. 내가 방법만 알려주면 맞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데? 이러면서.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1 안 되겠다. 그치? 아, 이거 얼마 넣어야 되냐? 2 대입하면 되죠. F3을 구하려고 해요. 님들. 그러면 F 그 괄호 안의 값이 3이 돼야 되죠. 재우가 맞지? 그럼 X에다가 2 넣으면 괜찮지? 2 대입하면 함수값이 얼마야? 8. 그래서 F3은 8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fx의 식을 구하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지금 다들 손이 바쁘신 분들은 치환한 거 지금 토해내느라 바쁘신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알아? 재욱이? 어. 어? 아니 fx 식을 구해야 되잖아. 아, 그렇게 하면 헷갈려.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두는 뉘앙스는 맞거든요. 분위기는 그게 맞는데 봐봐. 내가 여기를 어떤 문자 하나로 표현을 해주면 좋은 거거든. 거기까지 인정하지. 근데 그걸 x로 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2x-1을 t라고도. 맞지? 그러면 여기가 ft로 바뀌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애들 t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면 돼요. 봐봐, 일단은. 여기서 2x는 뭐랑 같아? t 플러스 1이랑 똑같죠? x는 뭐랑 똑같아요? 2분의 1 t 플러스 2분의 1이랑 똑같지? 그러면 여기다가 제곱한 게 x제곱 맞나요? 여기다 뭐를 한 거? 제곱한 게 x제곱이고 2x는 여기 적혀 있잖아. 요 내용이거든요. 재우가 여기서 t를 x로 바꾸면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맥락이 뭐냐면 언젠가는 fx로 표현하긴 해야 되는데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문자가 비슷하면 엄청 헷갈려. 그래서 완벽하게 다른 문자로 바꿔서 해주는 게 제일 깔끔해요. 이거 전개까지 해야 되지? 이거 전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ft는 뭐랑 같은 거야, 얘들아? 뭐의 제곱? 4분의 1 t제곱으로 시작하는 거 맞죠? 그리고 1차가 뭐야? 무슨 t야? 왜? 하은아, 4분의 1 t 제곱, 그 다음에 무슨 t겠어? 2분의 3t. 왜냐면 봐봐, 여기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데 4분의 1 t제곱, 그 다음에 뭐야? 2분의 1 t 플러스 4분의 1 아니냐? 그러니까 얘랑 더하잖아. 2분의 1이랑 1이랑 더하잖아. 그러니까 2분의 3t 맞죠? 그 다음 뒤에가 뭐야? 4분의 5 맞아? 예. 그렇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물론 지금 여기까지 풀었을 때는 뭐 대충 치환해서 바꾸는 거구만 요 생각이 드실 거고요. 나중에 문제가 레벨업 되기 시작하면요. 범위랑 섞여서 나와요. 알았지? 우리가 치환했을 때 치환한 문자의 범위 조심하자고 얘기를 하죠. 다들 알지? 알지? 그 T 범위 조심해야 돼 나중에. 알죠? 나 주간 테스트 때 조심하세요. 그냥 그 밑에 거 한번 봅시다. 자, 얼핏 봤을 때 fx랑 gx는 함수 식이 같아 달라? 달라. 근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함수인가? 아니죠. 내가 편집하는 거에 따라서 같은 함수로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고요. 한번 찾아봐. 내가 유형 1번이랑 유형 4번을 좀 비슷한 걸로 세팅을 해놨거든요. 찾아봐봐. 예림아, 유형 4번 답 몇 개야? 넌 나왔을 것 같은데. 어? 뭐라고? 2개? 원소가 2개 아니고? 어? 3개야. 3개야. 자, 납득이 안 되면 말을 해야 돼. 네, 그럴 것 같아요. 이미 눈으로 쏘아보고 있었어. 모른다고! 모른다고! 알려달라고! 야, 같은 함수가 되려면 뭔가를 딱 넣었을 때 x에다가 뭐를 딱 넣었을 때요 튀어나오는 y 값이 같아야 되지. 그걸 찾으려면 봐봐, 제일 쉬운 방법이 이거예요. 둘이 뭐하다고 둬버려? 같다고 둬버려. 그러니까 아까 1번 푸는 맥락에선 제가 그래프를 그렸었잖아요. 왜 그렸냐면 선대칭을 쓰기에 1번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풀었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인수분해가 개 쉽잖아, 그치? 자, 이거 인수분해해주면 1, 2 마마 맞나요? x 근이 뭐 또는 뭐야? 1 또는 2를 근으로 가지잖아.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1이고 맞지? 좌변, 우변 다 1이지. 2를 넣었을 때 다 4지.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서로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해주는 정의역의 후보들이에요, 후보들. 그러면 내가 이 얘기 했었죠? 이렇게 혼자 들어가도 되고 또는 뭣도 되고 2개 다 넣어줘도 되잖아. 그래서 이게 부분집합으로 세볼 수 있지. 원소가 2개죠? 2에 원래 제곱이야. 근데 공집합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 하나를 빼서 3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유형 4번 같은 경우는요, 답을 2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맥락인지 이해돼요? 그냥 원소만 준나게 구해놓고 답 적는 애들이 제일 많아요. 푸는 법을 아는데 원소만 막 근을 미친 듯이 구해두는 거야. 근이 1이랑 2랑 3이군. 답 3! 막 이런단 말이야.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항상 내가 실수하는 것들만 계속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걸 잡아야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몇 분 남았냐? 얘들아 6분만 참으세요. 저 6분 후에 끝낼 거예요. 뭐가 어찌 됐든지 간에. 유형 5번도 좀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긴 해. 그냥 막 학원 강제로 다니고 문제 열심히 풀다 보면요. 막 F33이라든지 F 막 117이라든지 막 이런 거 구하라고 하는 애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5번 문제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냥 막 두다다다다다 푸는 느낌이에요. 두다다다다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 스타트를 끊어야지 도미노처럼 풀 수 있는 느낌이거든. 하나를 툭 넘어뜨리면 그 다음부터 다 풀려요. 이거는. 그 하나를 잘 구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세팅을 할 거냐면요. 거기에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 안에서 서로 빼주면 실제 함수값들끼리 서로 빼는 내용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예를 들면 너네 봐봐. 이 관계식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적분 과목에서도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이 관계식이요. 괴랄하게 바뀌는 거야. 나중에 가면. 근데 핵심은 뭐냐면 얘네들을 어떻게 패면 예쁘게 팰까가 핵심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도 모르는데 막 화려한 값들 넣지 말라고. X랑 Y에 뭘 넣으면 제일 예쁘게 팰 수 있을까? 얼마? 0이야. 맞아, 0이에요. 아니 막 여기다가 막 갑자기 막 25 막 쳐놓고 있을 거냐고. 아니야. 알았죠? 그러면 만약에 X랑 Y가 다 0이야. 이거 맞아? 맞죠? 그럼 봐봐. 이게 좌변이 F 뭔데? 0이지? 이거 풀면 F0이 얼마야? 0이잖아. 이게 그 첫 번째 도미노예요. 이제 넘어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다음 내용 봐봐. F1이 뭔데? 4야. 이제부터 존나 넘어져요. 그 느낌이 좀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왜 넘어진다고 표현을 했을까? F0이랑 F1을 알고 있어.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 커먼 센스를 발휘하세요. 0, 1이면 그 다음에 2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보통은? 왜냐면 우리가 F 얼마까지 가야 돼? F33까지 가야 되죠? 맞죠? 그럼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F2를 알고 싶다면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을까? 맞아. 2 빼기 F 얼마? 1은 F 얼마랑 똑같다? 1이랑 똑같다. 이것도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편견이 하나 깨지죠? 본인들이 무슨 편견이 있는지도 몰라. 무슨 편견이냐면 자꾸 여기서 쳐 구하려고 하는 그 심리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재욱이도 지금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 뭔가를 찾으라고 하잖아. 자꾸 뭐 이런 데서 찾으려고 그래. 근데 넥스트 값을 여기서 찾아도 되지 않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0과 1을 알고 있을 때 2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기서 애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 2 빼기 0으로 풀 거야? 아니잖아. 그쵸? 좀 이해되세요? 서영이 이해돼? 보통 여기서 구한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한다니까? 그 틀린 풀이를 보여줄게. 푸실 수 있겠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뭐야, 재우가? F? 2지. 이거 뭐야? F? 2. 이거 F 얼마야? F 0이지. F 0, 0이었지. 나는 나야. 문제를 못 풀어. 이렇게 하면. 이해됐어요? 그럼 F1이 얼마니까? 여기 4지. 여기도 4지. F2 얼마야? 8 맞아요? 서영아, 이해돼? 쟤 지금 너 한 75% 이해됐지? 저게 기운이 느껴진다니까, 뒤에서? 막 좀 모르잖아. 막 개찌를 맞아, 여기서 막 보면.
보면 있잖아, 막 분노가 저기서 막 치밀어 오르거든요, 얘가. 그거 나중에 이제 끝나고 이제 지가 한 절반 이상 이해를 못했잖아요. 나한테 화내, 서영이는. 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한이는 안 느껴져? 아 그래? 넌 그냥 행복해서 그런가 보다. 자, 그러면 봐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요. F3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응? 3 빼기 1로 구하는 거지. 3 빼기 2로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속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뺄셈이면 니들이 좀 헷갈리긴 해요. 재우가 헷갈려 안 헷갈려 지금? 좀 헷갈리죠? 약간 뭔가 오락가락한 느낌이 들죠? 막 씨발 알았다고 풀라고 하면 갑자기 못 풀겠죠? 이제 인지 부조화가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봐봐. 너네 나 없이 시험 봐야 되지? 맞지? 시험 보러 갈 때 혼자 가시잖아요. 가서 혼자 시험을 보잖아. 그러면 이 뇌절 포인트가 반복되지 않을까요? 너네 시험장에 갔다고 생각을 해봐. 기말고사 볼 거야. 이 씨발 1등급 받을까 봐 이 생각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관계식을 봤는데 수업한 내용은 기억이 나요. 근데 갑자기 못하겠어. 그럼 원인을 찾아야 되겠지, 여기서. 왜냐면 저거 F2까지 구했고요. F3도 쥐어 짜면 구할 수 있긴 하지, 재우가. 그치? 막 열심히 노력을 하면 풀 수는 있는데 약간 혼란스럽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쵸? 연우 지금 혼란스러워? 그치? 하은이는 어때? 명쾌하진 않죠? 예림이 어때요? 명쾌해? 이게 앞으로 F4랑 F5 쭉쭉쭉 구하면서 F33까지 갈 자신이 있으신가요? 없죠? 서영이 어때? 나 열심히 노력하면 F4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거 인정하시나요? 나 진짜 존나 애쓰면 F3이나 F4까지는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33까지 가려고 하니까 좀 힘들잖아. 왜 힘드냐면 규칙을 못 찾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의 규칙을 못 찾아서 그래요, 지금. 왜냐면 너희들이 이걸 풀라고 하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 아까? 이 별표 친 데가 핵심이라 그랬지. 근데 너희들이 보통 여기 앞에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쵸? 그 편견을 깨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인정하시죠? 그럼 봐봐. 우리는 보통 좌변에서 많이 풀지 않나요? 그것도 인정하죠? 그러면 얘를 좌변으로 보내는 거 어때요? 봐봐. 내가 식 정리 하나만 할게. fx는 x 요런 느낌 어때요? 니네 뺄셈보단 합이 좀 나을 거거든? 내가 F3을 구하려고 해요. 어때요? (3은) 좀 순서가 다르니? 야, 봐봐. 이거지? 저기요? 님들? 지금 이거 보이세요? 저거 2항에서 그냥 정리만 할 거거든요? 그럼 뭐 더하기 뭐예요? 응. 이거 아니에요? (3) 3, 1, 1 맞아? 서영아, F3까진 돼? 이거 그냥 2항에서 살짝 모양만 바꿨어요. 얘가 1로 넘어갔어요, 님. F3 구하고 싶어요. 님, F3을 구하고 싶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요것밖에 없어요. 재산이 얼마 없어서 그래요. 형편이 안 좋아서요. 이걸로밖에 못 풀어, 우리가. 이해돼? 내가 지금 너무 가진 게 없거든. F0, 1, 2밖에 없어. 통장 잔고에. 내가 저걸로밖에 못 풀어. 넣을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 그럼 이해돼? 있는 형편껏 사세요. 우리도 지금, 그러니까
뇌 용량이 우리가 좀 터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형평껏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럼 봐봐. F4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씨발! 야! F 뭐 더하기? 어? 야, 4를 구하고 싶어. 4, 1, 1 안 돼? 해도 되지? 그 F 뭐 더하기? 3 더하기 F1 아니야?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F2는 F1 더하기 F1이라고 했지? 나 했어 얘들아. 잠깐만, 서영이 지금 나 공격할 것 같아. 했다고. F2는 F1 두 번 더한 거야. 재우가 맞지? 연우야 맞아? 그럼 봐봐, 규칙을 봐 님들. F3일 때 F1이 몇 번? 3번. F4일 때 F1이 몇 번? 4번인 거야. 서영아, F3이 3번이지? 여기에 몇 번 들어가 있어 그러면? 3번. 여기까지 하면 몇 번? 4번이라고. 그러면 봐봐, F33 할 수 있어 없어? F1에다 곱하기 얼마? 33. 곱해봐. F1이 얼마인데? 4지? 너무 웃겨. 막 자꾸 변명만 하다 끝나. 전 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일단은 보고요. 지금 유형 5까지 봤죠? 자, 님들 센 질문 이따가 가면서 카톡에 다 올리셔야 됩니다. 얘들아, 그 전에 것까지 숙제 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서영아, 너 혹시 너 질문 존나 많잖아. 개인 카톡으로 보내. 다요? 아니면 맞은 걸 보낼래? 그럼 내가 그걸 X표 치고 나머지 해설을 다 할까? 왜냐면 너 지금 카톡에 폭탄 터뜨리기 싫으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 물어봐도 되는데 네가 타이핑하기 힘들면 맞은 걸 보내라고. 저는 이걸 맞았습니다 하고 보내시면 되고요. 지금 숙제 얘기할게요. A 스텝부터 함수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B 스텝은 959번이 함수 뜻 시작인 것 같은데 맞죠? 148쪽 148쪽부터 151쪽까지. 근데 얘들아 내일까지 풀어야 돼. 148부터 151이야. 8, 9, 0, 2. 야, 4페이지다 새끼야. 2장이잖아요. 2장이잖아. 너 어차피 상 안 풀 거잖아요. 아니 본인이 제일 적게 풀 거면서 지금. 선생님. 응?